디램입니다. 반등은 아직 그래도 디램의 올인 네네. 이런 주제를 뽑아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뽑아 주신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고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지금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네네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리포트도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디램입니다. 예, 디램이기 때문에 디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요. 예. 다음 그림을 한번 준비를 네네. 해주시면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네. 준비되면. 예. 우리는 삼성전자가 디램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40%고요. 네네. 하이닉스가 30%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디램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70%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에 이제 1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설비를 전환하게 됩니다. 네. 왜 디램 수급이 좋아지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설비를 전환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디램에서 CIS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CIS가 뭐냐? 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죠. CIS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공장에 있다고 보면 공장에 라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램 라인이 있는데 이 디램 라인을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미지 센서는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겁니다. 5G하고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 11 라인을 CIS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13 라인도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이런 그 이미지 센서 개발 회사인 실리콘 화일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미지 센서에 좀 총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화면에 나오듯이 수급 현황이네요. 수급 현황을 이제 보여주시면요. 네. 저기 왼쪽에 박스 친 거 보이십니까? 검은색 박스. 네네. 검은색 박스가 17년, 18년 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오늘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가 화랑기였습니다. 그럼 우리 뭐 앵커께서 잘 아시죠. 저때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간 것은 이제 그 수요가 공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고 그래서 저 회색 라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면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고요. 네, 아. 회색 라인 위로 올라간 상태면 공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반도체가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지게 돼서 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고 수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재고 수준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크게 해놓은 거와 비슷한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재고가 그 중간에 빨간 박스 아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은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재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재고가 많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현재 보면 내년 1분기, 2020년 1분기에는 또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D램의 재고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D램 라인을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현상, 그다음에 또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이런 세 가지 현상으로 D램은 상당히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디램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질 것이다 네, 네. 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아지는데 네.
제가 이제 디램이 좀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네네. 예, 공급이 좀 딸리겠네요. 이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시고 아 뭐 그렇구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좀 봐야겠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는 엄청난 수량의 5G 폰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또 보면 내년에 5G 폰이 한 2억 5천만 대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1억 5천에서 2억 5천만 대 정도 5G 폰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G 폰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아주 좋은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카메라를 찍지 않습니까? 찍으면 그 카메라 사진 하나하나의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전화기가 뭐 최신 폰이라고 하면 우리 네, 앵커께서 그 전화기가 뭐 4기가 정도 될 겁니다. 디램이. 근데 이게 내년에는 8기가에서 12기가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라는 거, 두뇌 역할을 하는 AP, 그다음에 5G 모뎀 칩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네. 덩달아서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라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와 SK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삼성전자, SK가 좋죠. 관심 대상입니다. 네. 나쁘다는 얘기를 전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이 많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하고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오게 된다면 이 반도체를 어떤 회사가 패키징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네요. 반도체는 그냥 웨이퍼 단으로 나오면 그렇죠. 그냥 그걸 다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사면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선생님한테 넥타이 여기 있어요. 이거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포장. 근데 이 포장하는 업체를 패키징 업체라고 하는데 포장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유심히 공부해서 관심을 꼭 두셔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